간밤에 잘 주무셨냐는 물음에 웃으면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요즘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불면증 통계를 보면 2022년 116만 3천여 명으로 처음으로 110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과 비교해보면 25만 명이 늘어나 5년 새 27%의 증가세를 보였고 불면증 환자 중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대한민국이 점점 잠 못 드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잠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며칠 밤을 새면 저절로 잠이 올 것이다.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봐라. 불면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위와 같은 말을 쉽게 하지만 불면증을 겪는 이들은 이것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을 벗어난 증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제발 오늘 밤에 푹 자기만 하면 내일은 개운해질 것 같고 전신의 근육이 뻐근하고 쑤시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것도 훨씬 덜할 것 같은데 왜 나는 긴긴 밤을 푹 자지 못하고 1시간마다 한 번씩 깨고 꿈도 많이 꿀까? 새벽에 화장실이라도 다녀오면 정신이 다시 또렷해져서 다시 잠드는 데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일이 다반사이다. 푹 자지 못하니 소변도 많이 만들어져서 밤사이 화장실을 몇 번이고 드나들게 되고 2~3번 반복하면 잠이 깨버린다. 이제는 밤이 오는 것이 두려울 정도이다. 오늘 밤은 또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불면증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 우선 불면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 번째, 뇌신경의 만성염증이다. 뇌는 신체의 컨트롤 타워로서 신체 모든 활동과 정신 활동을 조절하는 중심이기에 뇌신경의 만성염증이 쌓이게 될 경우 신체 전반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매우 크다. 그 중에서 불면증도 뇌신경의 만성염증이 쌓이는 경우 발생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과 정신적인 문제를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도 많다. 불면증 진단을 받은 전체 사람의 절반 정도가 이와 연관된 정신질환도 가지고 있다. 불면증과 연관된 가장 흔한 것은 우울증, 불안증, 양극성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다. 신경계의 염증으로 신경전달물질 혹은 호르몬 분비 혹은 면역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불면증과 정신적 문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수면에 필요한 물질 즉 신경전달물질, 호르몬, 혈액 등의 생리활성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잠을 푹 자는데 필요한 호르몬, 신경전달물질, 혈액체액, 영양소 등 필요한 물질들이 많기도 하고 또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될 때에도 몸에서 필요한 물질들이 많으며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에도 코티솔 등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이 필요되지만 노화, 스트레스, 영양소 부족 등의 이유로 이러한 물질이 체내에 부족한 경우도 많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신경전달물질, 호르몬, 체액 등이 충분하여 수면이 양호하지만 50대 갱년기를 지나고 노년이 시작되는 60대 들어서면서 전기가 약해지고 생리활성물질이 적어지면서 수면에 필수적인 물질이 부족해지면서 불면증이 고착화된다. 그렇다면 불면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처방받는 수면진정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수면진정제로 사용되는 약물들은 향정신성의 약품이다. 이 약물들 또한 중독성 약물이자 마약류에 속한다. 수면제의 대표 약물인 졸피뎀 하나를 예로 들어보면 2018년에서 2019년까지 1년간 처방약 개수는 1억 3,800만 개, 처방받은 환자 수는 176만 명이라고 한다. 수면제로 많이 처방받는 졸피뎀은 무엇이 문제일까? 졸피뎀은 벤조디아제필류로 신경계를 억제해주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가버 수용체에 작용해 수면 효과를 내는 약물이다. 수면유도 효과가 매우 빠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숙취 현상이 덜하기 때문에 많은 불면증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
하지만 졸피뎀은 내성이 쉽게 생긴다. 갈수록 약이 점점 늘어나게 되며 처음에는 잠이 잘 안 와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지만 결국 약 없이는 잘 수 없는 강한 의존성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졸피뎀 복용 뒤 단기 기억이 없어지는 증상은 매우 심각하다. 저녁에 졸피뎀을 먹고 아침에 운전한 뒤 사고를 냈다거나 혹은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돌아다니다가 실족하거나 하는 등 몽유병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증상은 복용량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내성이 생기는 만큼 잘 때 졸피뎀에 의존하면 지속적으로 용량이 높아질 수 있고 부작용도 그만큼 심해질 수 있다. 불면이 괴롭기 때문에 수면제를 처방받지만 수면제와 항불안제로 인한 수면은 정상적인 수면 패턴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약물을 복용한 후에는 약물의 의존성과 내성을 극복하고 약을 끊거나 줄이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려운 실정이며 약을 안 먹으면 일상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할 수 없이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불면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뇌속염증을 줄여주고 생리활성물질을 보태주는 치료를 한다. 우선 수면과 각성의 조절 기능을 회복하도록 뇌의 염증을 줄여준다. 교감신경 흥분으로 인해 항진된 뇌파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맞춰지도록 치료한다. 더불어 깊은 수면을 돕는 신장과 부신의 기능이 좋아지게 하고 체액의 량을 늘려서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돕는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분비를 돕는다. 뇌신경 만성염증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약수소생 한의원에서는 불면증 치료를 위해 뇌신경의 만성염증을 배출해주는 우황사양 등이 포함된 한약과 동일한 성분의 약침을 처방하여 불면증 및 정신적인 문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적으로 치료한다. 정신적인 질환의 첫 시작점인 불면의 근본 원인부터 치료하는 지혜를 가지자.